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수엠의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빨간키 해설. 이번 시간에는 조제 및 가공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키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핵심적으로 꼭 봐야 되는 그리고 국시의 기출문제 율이 높았던 유형에 대한 내용들만 첨부해 넣었으니 이것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최소한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더 채워주시거나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사 국가고시의 출제 비율은 조제 가공이 가장 넓고요. 가장 많고 2교시에 25문제, 3교시에 18문제. 이것도 이제 36회부터 줄어가지고 이렇고요. 그래서 총 43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250문제 중에 43문제, 그리고 150문항 점수 합격 중에 43문항이니까 조제 가공만 다 맞춰도 20% 이상 합격 점수를 받아내고 시작할 수 있어요. 3분의 1은 받아내는 거잖아요. 3분의 1 가깝게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제 가공에서 최대한의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제 가공이든 뭐 굴절검사든 상관없이 프리즘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프렌티스 공식을 사용해야 되죠. 자, 프렌티스 공식은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디옵터를 절대값으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H를 센티미터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옵터를 해서 H를 밀리미터로 계산을 하고 밑에 10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왜냐 기출문제 보면 H를 센티미터 또는 H를 밀리미터로 했을 때 프리즘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점과 기준점. 기준점은 태 거고요. 설계점은 사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런 기준점만 시작점, 이동점 이런 것들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프리즘 효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마이너스 렌즈인지 플러스 렌즈인지 꼭 구분하셔야 되고 조가 PD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 당연히 잘 보시겠지만 마이너스 렌즈인지 플러스 렌즈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식 알바이트. 자, 복식 알바이트는 두 개죠. 진짜 알바이트가 있고요. 우리가 쓰는, 그리고 뒷걸림태가 있는데 뒷걸림태가 안 나온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 높은 거 내라 그러면 알바이트를 주로 내겠죠. 그러니까 알바이트를 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뒷걸림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알바이트 반대로 풀면 되니까. 자,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허용오차. 이거는 확인해야 되죠. 원용인지 근용인지 이런 것들 빨리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정점 굴절력기라고 하면 우리가 렌즈미터죠. 렌즈미터는 렌즈미터 구조도 알아야겠지만 렌즈미터 측정 화면을 보고 프리즘을 읽어내거나 굴절력을 읽어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 기본형 문제인데 생각보다 실수를 할 수 있어서 꼭 받으시는 거 다시 한번 끝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드 렌즈 최소 직경.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최대 직경. 최대 직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유분, 작업 여유분을 얼마라고 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홈 깊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홈 깊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1mm를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어서 이제 편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누진 굴절력 렌즈 플러스 이중 초점 렌즈까지 정리하셔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설계 디자인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진 굴절력 렌즈에서는 가입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프리즘 시닝, 그리고 이중 초점에서는 슬랩 오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피팅은 국시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조제가공 책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한 개 더 피팅 집게 플라이어라고 하는 이것들도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실수 없이 점수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제가공에서 어쨌든 최대치 점수를 받아내셔야 좋습니다. 3교시 36문제 이상인데 3교시 조제가공 18문제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3교시만이라도 확실히 잘해서 18점을 받아버리면 3교시 문제 점수 받을 때 좀 유리한 점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즘 효과고요. 제가 앞에 써놓은 것과 순서가 조금 달라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 프리즘 렌즈, 오목 렌즈, 근시 교정용 렌즈, 마이너스 렌즈, 발사 렌즈,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나올지 몰라요. 이 네 개가 다 같은 렌즈를 부른 이름이다, 여러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기저 방향은 주변부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렌즈 기하 중심점은 정점이 됩니다. 기하 중심점이란 말은 이제 광학 중심점이죠. 기하 중심점 또는 광학 중심점이 가운데 있다. 광학 중심점, 기하 중심점은 다 렌즈 중심을 얘기하죠. 렌즈 중심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가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저가 주변부에 있다 보니까 프리즘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평 프리즘을 계산한다면 이런 식의 프리즘을 오목 렌즈를 그려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광학 중심점이 되죠. 광학 중심점. 자, 그 다음에 볼록 렌즈, 원시 교정용 렌즈, 플러스 렌즈, 수렴 렌즈 다 같은 표현입니다. 뭘로 나올지 몰라요. 자, 얘는 기저가 맞닿은 형태고요. 그래서 기저 방향이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렌즈의 중심점이자 기저 방향이 일치되죠. 그래서 세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가로로 그리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 되죠. 그래서 기하 중심과 광학 중심과 기저 방향이 중심으로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렌즈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기준 PD를 주고요. 기준 PD를 주고 조제공 PD가 커졌다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조가 PD인데 조가 PD가 더 커졌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인점을 찍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렌즈입니다. 두 개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렌즈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렌즈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런 식의 렌즈를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그리면 조가 PD가 커졌을 때 마이너스 렌즈는 베이스 인 걸리고요. 플러스 렌즈는 베이스 아웃 걸린다. 이렇게 서로 다른 프리즘에 걸린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 이거 그리는데 몇 초 안 걸릴 수 있으니까 국시 때는 화면으로 봐야 돼서 헷갈릴 수 있다면 그 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연습,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이 한 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수평 PD는 프리즘 효과는 주로
PD 얘기가 나오면 수평 방향 굴절력이 중요하고요. OH가 나오면 수직 방향 굴절력을 봐야겠죠. 기준 PD가 더 크고, 그러니까 조각 PD가 작아진다면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베이스 아웃, 플러스 렌즈에서는 베이스 인. 조각 PD가 더 커진다면 마이너스 렌즈는 베이스 인, 플러스 렌즈는 베이스 아웃.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와 플러스 렌즈가 서로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무조건 두 개를 다 외우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게 안 되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시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마이너스 렌즈든 플러스 렌즈든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외우시고 그거의 반대값이 다른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렌즈든 플러스 렌즈든 기준을 잡고 하나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준 PD 이렇게 기준 PD 이렇게 그리고 조각 PD 점 찍고 또는 기준 PD 그리고 조각 PD 작아졌다 그러면 점 찍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렌즈인지 플러스 렌즈인지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습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이해가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둘 다 지금 베이스 인 효과만 나는 걸 제가 지금 두 개를 그려놨거든요. 네. 둘 다 베이스 인 효과가 나는데 마이너스 렌즈는 조각 PD가 더 클 때 베이스 인이 나고 효과가 나고 플러스 렌즈는 조각 PD가 더 작을 때 베이스 인 효과가 난다. 이런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보고 판단하는 연습까지. 이번에는 광학중립도 높이니까 OH를 말하고요. 수직 방향 굴절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PD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OH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수평 굴절력, 수직 굴절력을 빨리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 푸는데 시간을 또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 빨리 체크하시고. 자, OH에서 중요한 거 경사각 고정량이 중요합니다. 경사가 1도가 0.44mm니까 만큼 내린답니다. 원래 찍힌 거에서 내려준다니까 10도일 경우에는 4.4mm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내려준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뒤에 나오겠지만 공식으로 가라 그러면 25sin 세타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이너스든 플러스 렌즈든 둘 중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그림은 둘 다 기준 PD보다 조각 PD가 클 때인데요. 자, 이 경우의 그림만 제가 두 개를 그려놨는데 책에는 아마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여기 옆에 왼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옮겨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렌즈에서 기준 PD보다 조각 PD가 더 크다면 OH가 더 크다면 기준보다 조각 OH가 더 크다면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베이스 다운 프리즘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렌즈에서 기준 OH보다 조각 OH가 더 크다면 베이스 업 효과가 걸린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나는 수평 그림은 매우 잘 풀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세놓고 렌즈를 이렇게 90도 돌리시면 되잖아요. 90도 돌리면 OH가 되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어렵게 겁먹고 힘들게 푸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프리즘 효과를 알고 나면 이제 유발 사이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유발 사이는 얘는 4위예요. 4위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이유를 보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인 효과가 나게 되면 베이스인 프리즘이 걸리게 되면 즉
오목 렌즈에서는 조각 PD가 더 클 때, 볼록 렌즈에서는 조각 PD가 더 작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내사위를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융합하기 위해서 계산, 외전하는 눈을 우리가 내사위라고 부르는데 베이스인이 눈에 들어가면 눈은 계산하죠. 눈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프리즘 효과 때문에 복시가 생기니까 상을 융합하기 위해서 계산된다. 상이 있는 방향으로 본다. 이런 개념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을 보기 위해서, 상을 하나로 보기 위해서 눈이 밖으로 돌아가는 눈은 내사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베이스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사위는 내사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인이 눈에 들어가면 눈은 계산된다. 눈은 또는 기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와 반대로 베이스 아웃이 들어가면 눈은 폭주하죠. 자, 폭주하는 이유가 폭주한단 말이 안쪽으로 모이잖아요. 모이는 이유가 융합하기 위해서 또는 상을 제대로 하나로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사위의 정의에서 상을 하나로 보기 위해서 융합하기 위해서 폭주하는 눈은 외사위였잖아요. 뒤쪽에 있다가 가렸을 때 뒤쪽에 있다가 제거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눈, 코 쪽으로 이동하는 눈은 코 방향으로 이동하는 눈은 외사위였으니까 그거랑 똑같죠. 코 쪽 이동이나 폭주나 같은 이동 방향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가 이동하는 거냐 뒤쪽에 있다 중심으로 오는 거냐를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방향만 보면 둘 다 코 쪽이라는 방향을 결정할 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외사위다, 외사위 유발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헷갈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좀 한 번만 이해가 되면 잘 푸는데 한 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정리하시고 이 문제는 굴절, 조각, 양한시, 안경과 네 파트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를 이해해 두시기를 안 되면 제 영상 찾아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시더라도 잘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허용 오차인데요. 자, 허용 오차 보기 전에 우선 광학적 요소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광학적 요소, 우리가 안경 만들고 나서 광학적 점검 요소 이렇게 나오면, 자, 우리가 이제 프리즘 효과와 관련된 녀석들을 다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즘 관련 요소들을 찾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굴절력, PD, OH, 축방향, 프리즘, 기저방향 이런 것들이 다 프리즘 관련 요소죠. 그래서 광학적 점검 요소 이렇게 나오면 프리즘과 관련된 애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 오차. 얼마나 오차인데 벗어났는데 인정할 수 있는 허용해 줄 수 있는 오차라는 뜻이죠. 자, 원흉은 눈이 기본적으로 원거리는 벌어져 있어요. 원흉 멀리 볼 때 눈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코 쪽을 보기 위해서 돌 수 있는 양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 쪽을 보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양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코 쪽으로 보게 만들려면 눈을 안쪽으로 모이게 만들려면 베이스 아웃을 넣으면 정점으로 도니까 눈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큰 방향은 폭주를 강요하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고 베이스 인을 넣어서 눈을 밖으로 돌게 하는 눈을 계산을 강요하는 베이스 인 프리즘 오차가 작은 방향이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렌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PD가 커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가 다르니까 연관지어서 계속 앞에서부터 연관되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육은 이미 모여 있죠. 이미 눈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모이는 양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모이게 하는 베이스 나오는 작업술밖에 없고요. 그래서 눈이 벌어지는 이렇게 벌어지는 베이스 인 눈을 벌어지게 만드는 베이스 인을 클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 큰 방향은 계산을 강요하는 베이스 인, 작은 방향은 폭주를 강요하는 베이스 아웃이 된다라는 거. 어쨌든 눈이 가까이 볼 때, 멀리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문제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렌티스 공식에 대한 것들은 조금 문제를 푸는 능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단수적인 능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개념을 이해할 때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설계 차트고요. 자, 설계 차트 3교시 문제 2교시와 3교시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런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국시에 쓰는 거는 그 그림이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림이다 보니 똑같이 쓸 수 없어서 비슷한 걸 쓰긴 썼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할 거예요. PD 설계점은 잘 하기는 하는데 OH 측정할 때, 그리고 필요렌즈, 최소렌즈 직경구할 때, 어, 직경구할 때, 자, OH라는 거는 설계점에서부터 하부림까지예요. 직하방 하부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기 지금 더하기 보기가 I 포인트잖아요. I 포인트부터 만약에 안경테 여기 있다면 여기까지 전체 높이니까 중심부터 밑에 길이에다가 위에 길이를 더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자꾸 한쪽을 빼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만 놓치지 않으면 할만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번호 붙여놓은 거는 제가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값을 구하고 어떤 값을 지칭하는지를 붙여놓은 거니까 이거는 기출문제를 참고하면서 설계 차트, 박스도그래프를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렌즈 직경은 필요한 최소잖아요. 만약에 안경테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가 55고요. 여기가 6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5고 이게 60선입니다. 자, 그럼 얘가 55로 살짝 벗어났죠. 55보단 커야 되고 60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써야 되는 최소 렌즈는 60으로 해야지 55가 아니죠. 55 하면 요만큼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게 한다가 답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다 채우고 다 채울 수 있는 최소 렌즈를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점 문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점선이 50이죠. 그리고 뒤에 점선이 55잖아요. 55와 50 사이에 끼어 있어요. 50보다는 크고 55보다는 작다. 그러면 EX는 최소한은 5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만 남잖아요. 조금 남길 수 있으니까 50으로 하게 되면 요만큼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50보다는 크고 5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최소 구할 수 있는 거는 55다. 여기서 51, 2를 줄 일은 없으니까 55가 답이겠죠. 이런 문제, 이게 기출문제 그림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실수 안 하고. 자, 다음 정점 굴절력계 렌즈미터잖아요. 측정 요소는 여러분이 처방전에 이렇게 잘 쓰는 이런 요소들이죠. 이런 요소들을 다 렌즈미터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투영식, 그러니까 자동일 경우에는 누진렌즈 가입도
UV 투과율 같은 게 가능한데 수동은 가입도를 측정 못하죠. 내가 두 개를 측정해서 빼지 않으면 못 구해요. 자동은 출력할 수 있는데 수동은 못합니다. 만원경식은 못해요. 그리고 UV 투과율은 투형식에는 기능이 있지만 수동 만원경식에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이만큼이 정점 굴절력계,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는 상측 정점 굴절력이죠. 그래서 렌즈 밑으로 측정한 값을 우리가 dv 프라임 이렇게 부릅니다. 상측 정점 굴절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게 수동 문제, 만원경식 문제는 여러분이 그림 많이 봐서 알겠지만 투형식에 대한 화면에서 이렇게 여기 왼쪽 수치 나와 있고 뭐 다초점 그림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문제집에 있는 그림들도 참고하시면서 이게 이 화면에 있는 수치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국시에서 자동 렌즈미터, 즉 투형식 렌즈미터 그림은 문제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화면을 보고 읽어낼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만원경식이잖아요. 만원경식, 즉 수동 렌즈미터인데 각부 명칭 꼭 기억하세요. 여기 굴절력 측정 핸들, 여기 타깃 회전 핸들, 접안 렌즈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투평 유지판. 만약에 여기서 굴절력을 만약에 렌즈미터 화면상에서 타깃 초선 있죠. 안에 타깃이 선명하지 않을 때 무엇을 돌려야 되냐 그러면 굴절력 측정 핸들을 돌려야 되고, 타깃이 각도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 이러면 타깃 회전 핸들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습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굴절력이 안 맞을 때 뭘 돌리고 축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돌리고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안경원에 가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만원 돈은 주더라도 렌즈미터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배워놓으면 너무나도 문제 풀기 편하니까 구조, 푸는 거, 작동 방법, 이렇게 위치 조정하고 체계도 나오니까 꼭 봐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게. 자, 다음. 자, 측정 방법, 굴절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CC로 표기인 다음에 표기 전하는 방법. 예를 들어 여기가 선명하고 여기가 흐릴 때 마이너스 1이었고요. 가로가 선명하고 세로가 이렇게 흐릴 때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럼 얘를 C-1, AX 90, C-2, AX 180 이렇게 놓고 C-1, C-1, AX 180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처럼 먼저 읽은 거 S-1 그리고 차이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C-1 두 번째 거의 축방향 180 이렇게 넣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은데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CC 표기 잘한다. 표기전은 잘한다 그러면 위에 거 하셔도 되고 1번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순서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2번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기본형 중에 기본형 문제고, 만약에 국시에서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만약에 프리즘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한 칸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칸은 1프리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도, 90도죠. 그러니까
타보각으로 빨리 읽어내시면 돼요. 타보각으로. 자, 만약에 여기서 타깃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3프리즘인데 오른쪽 렌즈입니다 라고 했고요. 왼쪽 렌즈입니다 라고 두 문제가 나오면 둘 다 3프리즘을 읽고요. 자, 오른쪽이니까 0도 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타보가 0도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타보가 0도인데 타보가 0도면 우리는 뭐라고 했죠? 타보가 0도 오른쪽이면 베이스 인이 돼요. 근데 왼쪽은 0도랑 0도가 베이스 아웃이 되죠. 그래서 여기 왼쪽 오른쪽이죠.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오른쪽은 인, 왼쪽은 아웃이 된다라는 게 타보각 그대로 써서 어차피 여러분 타보각을 베이스 방향으로 바꾸는 문제들도 본 적 있을 테니까 그거랑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거는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수평만 좌우가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프리즘 렌즈는 프리즘이 우선이지 마이너스 렌즈, 플러스 렌즈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아지니까 복잡하고 그거는 의미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프리즘은 프리즘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진 굴절형 렌즈 특징, 기본적인 특징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얘가 일체형 렌즈다 보니까 상도역 없고 불명시약 없고 색수차도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 대신 수차부가 존재한다. 설계상 수차부가 존재한다.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불명시약이 없다. 이런 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또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문제 한두 번 기출문제 있는 것들 한두 문제만 확실하게 풀어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 거고요. 자, 이 설계 구조 여러분들 꼭 2019년도부터 36회 37회는 1, 2교시만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기출 문제를 무조건 한 번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치기 전에 여러 번 풀어보는 거 절대 나쁘지 않고요. 답을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이 누진 그림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얘를 못 외우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각 부분의 명칭, 기능,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데 아이포인트 설계점이죠. 그리고 여기 F번 기하중심점 프리즘을 측정하는 부분이라는 거 이거 두 개를 꼭 추가적으로 잘 기억하시길 추가적으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개로 정말 문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숫자는 가입도잖아요. 가입도는 두 자리를 적어주다 보니까 20이면 2.00디오트밖에 없죠. 만약에 22면요. 2.25가 되고요. 25면 2.50, 27이면 2.75 이렇게 되니까 두 자리만 가지고도 답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자리 아니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에 두 자리만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두 자리만 적힌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애들 값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울 검사.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인데, 자, 우선 코, 귀로 몰림 상태면, 뚫림 상태면 VD 문제고요. VD 문제고, 위, 아래로 갔다면 보통 경사각 문제입니다. 경사각 또는 코받침
코바치 위치 문제인데 높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쏠림은 이거는 다리 벌림각 문제입니다. 벌림각 문제.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해설에도 제가 그리고 기출문제에도 5가지 경우의 수를 풀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해설에 항상 달았으니까 그것들 보시면서 답을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이해해도 되고 확실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외우든 이해하든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코 쪽으로 몰린 경우 원인은 VD가 길대요. 자, 그러면 시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렌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눈이 있죠. 눈이 있으니까 점점 멀리 볼수록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다 보니 이렇게 되는. 아무튼 이런 그림 무시하시더라도 안 되면 이걸 외우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꼭 해결을 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코 쪽, 귀 쪽을 다 외울 필요 없죠. 코 쪽 외우고 귀 쪽은 반대로 하고 위를 외우고 아래쪽 반대로 하고 한쪽 쏠림을 다리 벌림과 틀어진 경우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3개밖에 안 썼습니다. 이 반대로 하면 귀가 되고요. 이거 반대로 하면 아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다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이미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 기출 문제에 있는 것들만 위치 답만 외워도 더 이상 다른 게 해결할 피팅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절대 틀리지 않게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1점을 주는 문제니까 꼭 맞추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서라도 맞춰야 돼요.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점수 받고 나서 이해는 그 뒤에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한경원 가면 거울 검사를 여러분들이 초반에 실습을 통해서 다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국시 칠 때는 이해가 안 되면 합격하는 방법은 외워서라도 합격을 하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가장 좋은 방법을 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조제 가공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뭐 문제를 막 풀거나 이러진 않고 빨간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소개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구나. 여기 있는 것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고요. 여기서 이제 기출 문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모의고사에 좀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을 좀 붙이시고 피팅 문제 이런 거 피팅 집게 플라이어 이런 것들 좀 넣고 이래서 조제 가공은 최대한 40점 이론 실기 합쳐서 40점을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쌤 커뮤니티 TV 유튜브 채널 카페 그다음에 카톡 공부방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시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내가 공부할 만한 주 교재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 구입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온라인 유튜브로 설명해 준 영상도 있고 문제풀이도 잘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언제나 국가고시는 복습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도움이 되면 주변에 추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